안녕하세요. 시의 요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제는 초고도 비만의 직장생활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해요. 직장생활 어떠세요? 쉽다고 생각하세요?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이전 직장이었던 어린이집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약간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유점적으로 초고도 비만이어서 힘든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직장에서 몸 때문에 눈치 본 순간 있었어요? 있었어요. 왜냐면 너무 어린 애기들하고 있을 때 뭐 쪽잡하게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너무 미안하기도 했고, 아니면은 너무 물내기, 제주도 말로 물내기라고 하거든요. 물내기를 대할 때 내가 잘 손가락이라도 밟을까봐 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나요. 저는 간호조무사 일을 하는데 내 환자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아니면 음, 보호자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약간 그런 걱정도 있었고요.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을 서포트할 때 약간 나 때문에 좀 걸리적거리지 않나? 약간 그런 것 때문에 눈치를 본 적은 있었어요. 다 눈치를 본 적이 있네요. 초고도 비만이니까 어쨌든 힘든 점도 있고, 그리고 타로라는 것 자체가 되게 세련되고 멋진 사람한테 막 약간 보고 싶은 욕구가 좀 있는 분야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약간 국밥하는 아줌마 같이 말하면서 이거 국밥 말아먹어 이놈의 새끼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상담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불리한 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움직이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음, 이 몸을 갖고 하는 게 힘들긴 하더라고요. 이제 음, 일하고 나면 온몸이 아프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뻗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러면은 간호조무사 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 유니폼 있는 데서는 어떻게 됐었어요? 일단은 제 사이즈를 맞춰주시긴 했었지만 제가 하체 비만이에요. 그래서 상체보다 하체가 사이즈가 더 커요. 상체는 2X3, 아래는 5, 6 아직까지 입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유니폼을 그렇게까지 해주는 데가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병원에서는 감사하게도 맞춰주셨었는데 다른 병원에서는 제가 어떻게든 구해서 전에 입었던 유니폼이나 아니면 제가 사서 입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무난한 색으로. 사는 거는 좀 그래서 제가 한 5만 원, 6만 원 내고 유니폼을 산 적도 있었습니다. 확실히 그거는 초도 비만이라서 힘든 점이긴 하네요. 네, 맞아요. 사이즈가 맞는 게 없었죠. 저는 어릴 때 20대 때 그 생각이 나요. 제가 이삭 토스트에 네. 그 알바를 하러 갔는데 그 저한테 이제 앞치마를 둘러보고 이거 안 맞네?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크게 안 봤는데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놀래시는 게 그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저는 편의점 알바하는 거를 저는 지금도 편의점에서 나가거든요. 브이로그에 나갈 정도로 저는 쉬는 날에 편의점에 나가는데 편의점 알바하는 거 너무 좋아해서. 근데 거기서도 이제 그 옷, 조끼 같은 거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안 입어요. 사실은 안 입으면 안 되는데 그거 입으면 너무 이제 그러니까 너무 쩝쩝하니까 쉽지 않습니다. 면접 볼 때 뚱뚱해서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을 들은 적 있어요? 그것도 20대 때인데 제가 알바를 한참 구할 때 그 편의점 알바 경력이 제가 많으니까 이제 편의점 알바 뽑는다고 해서 연락이 왔는데 근데 면접 보고 떨어지기가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뚱뚱해도 괜찮냐 그랬더니 뭐 몇 킬로인데요? 막 이러면서 막 되게 놀래는 거예요. 뭐 몸무게 공개하고 이런 컨텐츠 할 때가 아니니까 막 우물쭈물하니까 80kg 넘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80kg 넘으면 안 돼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몸무게로 인해서 일자리를 얻지 못했죠. 저도 가면은 면접 때 가끔씩 일할 수 있겠어요? 버틸 수 있겠어요? 그러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 이미지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장 내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무너지는 경험들을 좀 하는데 그러면 나만의 나를 지키는 방법이 있나요? 직장 내에서 일은 직장에서 끝내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밖으로 그거를 끌고 나와서 안에서 주저앉고 있으면 그게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내 일은 직장 안에서 끝내려고 하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내가 초고도 비만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일을 못해서 혼냈던 순간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초고도 비만이라고 엮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직장에서 그 본인 외모에 대해서 막 그 같이 놀리고 막 이럴 때도 있나요? 살을 빼면 더 일을 더 잘할 것 같다. 그런 말은 듣긴 했었어요. 처음에 제 모습을 보고 일을 못하고 게을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열심히 해서 나는 만족한다라는 얘기도 듣긴 했었어요. PC방 알바 있잖아요. 그래서 PC방 알바 이제 공고가 나서 이제 연락을 하는데
그래서 PC방 여자 알바는 예쁜 애들 뽑는 걸로 아는데 저는 뚱뚱이에요. 그래서 그냥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면접을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후킹이 된 거예요, 사장님한테. 그래서 면접을 보고 봤는데 뭔가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하게 됐는데 그런 거 보면 꼭 그 외모로만 판단받는 것 같진 않네요, 세상에. 어떤 분은 저한테 너는 외모 때문에 선입견이 있으니까 2배로 열심히 해야 된다. 약간 무리한 요구를 하시던 분도 계셨죠? 그럴 거면 뽑질 말든가 뽑아놓고 너는 다른 애들보다 2배로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기는 합니다. 병원에서요? 네. 병원 일이 뭐든지 시키면 해야 돼 라는 그런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다양한 일들을 시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잡일은 다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진짜 병원에 계신 분들 보면 존경스럽긴 해요. 네, 저도 병원에 일하면서 병원 일이 이렇게 힘든지 그때서 알았어요. 저는 간호사 선생님들 너무 존경해요. 맞습니다. 멋지십니다. 네. 자, 이제는 여러분이 기대하고 계시던 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사연이 와 있는데요. 좀 직장 내 힘듦을 토로하시는 사연이에요. 시엘로님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여자 LI 샤갈입니다. 회사 대표와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고 이제는 버티기 힘들다는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몰아가거나 한 일을 안 했다고 하고 통화를 엿듣고 한마디씩 얻는 건 물론 사람들 앞에서 돌려서 욕하는 상황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두고 싶지만 돈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그래도 제가 정한 시점까지는 버티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뭔가 정신을 덜 상하게 하면서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게 맞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 LI님 완전 힘들어 보이시네요. 네. 카드도 많이 힘들어 보여요. 네, 힘들어 보이는 카드가 나오셨네요. 맞아요. 시엘로님 눈에 가장 띄는 카드는 어떤 거예요? 이 딱 봐도 너무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 이 여러 가지 짐을 어떻게든 맞아. 안고 가려고 끙끙대는 이 모습, 이게 지금의 상황이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괴롭힘이 있지만 나는 어떻게든 버티고 끝까지 가서 하겠다. 시종이 이거를 들고 있는 것처럼 나도 이제 내 일에서 커리어를 만들고 버텨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좀 그런 다짐이 느껴져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좋지를 못해요. 보시면은 조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하네요. 네. 그래서 이분은 지금 완즈가 되게 많이 증정하고 있는데 네. 이분이 이제 닉네임을 그렇게 만들었듯이 약간 화가 좀 많으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성향이신 네.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고 이분이 이제 사연을 보내실 때 그런 말씀을 했어요. 뭐 이렇게 왜 이렇게 대표가 날 싫어하는 건지 힘들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혹시 화가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즈라는 구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 카드 구성이고 이게 문제점이나 걸림돌 같은 카드로 배열해서 나왔다면 사실상 회복이 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거는 거의 회사를 관두는 그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카드가 이제 무의식이나 환경 카드에서 이렇게 나와 있다면 이거는 이분이 전문성이 없다는 뜻은 아니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이거는 전문가적인 성향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성향과 내가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들은 되게 많은데 너무 밖에서 너무 이제 나를 쳐내는 그런 상황인 거죠. 쉽지 않아 보여요. 네. 저도 보면은 그 회사에서 버티는 게 쉽지 않아서 보면 조언에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카드가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앞으로 이 회사에서 어떻게 할지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 회사에서 버티면 제 생각에는 사연자님의 마음과 몸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버틴다고 해서 나한테 뭔가 주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내가 나가서 다른 일을 할 방법을 찾는 게 행복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결론적인 카드들이 컵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었던 과거의 직업을 다시 한다거나 이런 표현으로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완즈에서 컵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어서
내가 하고 싶었던 마음에 품었던 다른 걸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표현들도 나와 있고 그리고 어쨌든 조언이 좀 이거는 부활의 의미도 있잖아요. 관짝을 뚫고 나온다 이런 표현이라서 좀 내가 더 그 스스로를 재활해야 되는 오히려 치료받아야 되는 시기 이런 느낌도 받기도 해요. 카드가 나온다는 건 결국 내가 손 쓸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펜은 내가 쥐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나한테 선택권이 없어요. 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회사에서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좀 고민을 하신 다음에 이 회사는 나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회사에 올 때는 나의 성장을 바라고 왔거나 아니면 급하게 들어왔다라는 표현도 약간 나와 있거든요. 그런 표현이 있지만 그런 방향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읽으면 뭐 화해하라 이런 표현으로도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상 이거는 화해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주변에서 나를 가만히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벗어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아니면은 이런 조언 같은 경우에는 내 피해를 세상에 알리라는 표현일 수도 있기는 해요. 그렇죠. 당한 것들을 기록하고 증거를 모아서 신고를 하는 것도 앞으로의 인생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로도 보여집니다. 맞아요. 이 카드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어서 뭐 녹음을 하신다든지 피리를 분다는 것 자체가 그 뭔가 말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녹음을 하신다든지 해가지고 증거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 미래적인 부분을 봤을 때 상담하시는 분이 그럴 것 같지는 않다고 나와 있기는 해요. 상담하시는 분 뭔가 마음에 지쳐서 아마 이런 카드는 약간 시골에 가서 요양하는 의미로도 보기도 하거든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네요. 사연자님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네. 좀 쉬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쉬면 충분히 본인이 이 완주라는 건 어쨌든 뻗어나가는 의지가 있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쉬면 다시 일할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능력도 있으신 분 같아서 아마 환경이 받쳐주면은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닌 곳에서 고민하지 말고 아닌 곳은 빨리 나오는 게 좋다고 봅니다. 맞아. 아까 우리가 신고하자는 의미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게 관짝들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퇴사한 사람들과 함께 증거를 모아라 이렇게까지 판을 키우라는 표현까지 볼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선택을 안 하실 것 같긴 합니다.